아파트 관리비가 얼마 전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개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 관리비입니다. 이 오피스텔 관리비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직접 취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강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강효진 기자, 여러 개의 단독을 했었는데 이번 이 내용도 이 단독으로 지금 보도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오피스텔 관리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얼마 전에도 리포트를 내놨는데, 자, 오늘 제목 자체가 이게 보니까 오피스텔 관리비 1억 꿀꺽이에요. 근데 이 문장 자체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주어가 없어요. 누가 꿀꺽을 했느냐? 누가 꿀꺽을 했는 거예요?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관리비를 관리하는 관리 이제 소가 되겠는데요. 네. 관리소도 이 관리 업체가 이렇게 많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인데 주체는 관리비를 운영하는 관리단, 관리 업체겠죠. 관리 업체. 네. 아무래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좀 가지를 펼쳐보자면은 얼마 전 그 압구정동 경비원의 어떤 안 좋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워낙 관리 업체가 복잡하게 엮여 있고 이중 삼중 고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건데 이 오피스텔 쪽도 비슷한가 보네요. 하나의 관리 업체가 아니라 굉장히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책임도 좀 피하게 되고 그런 거죠. 네, 입주민들은 사실 이런 구조를 잘 알 수가 없는 건데 관리 업체도 원청이 있고 이 관리를 또 용역으로 하청으로 이렇게 맡기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관리비의 어떤 실체를 더욱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미간에 아주 그냥 주름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고 사실 빨리 시급히 좀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지금 오피스텔에 살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 관리비 문제가 없긴 한데 이런 문제가 나한테 발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문제가 됐던 오피스텔 1억 원의 전기 요금이 체납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1억 원의 전기 요금이 체납돼서 결과적으로 전기가 끊긴 그런 오피스텔의 사연인데요. 문제의 오피스텔은 서울 도심 영등포 한복판에 있는 대형 오피스텔입니다. 지하 5층 그리고 지상 16층짜리 건물인데요.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져 있는 상황인데 취재를 갔을 때 살펴보니까 일단 상가 건물은 1층부터 10층까지가 상가 건물인데 상가 건물은 이미 전기가 다 나간 상태였고 전층에 엘리베이터가 단전 때문에 끊겨져 있는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1억 1,000여만 원이 4개월간 체납됐다는 이유로 전기를 끊어버렸기 때문인데요. 11층부터 16층까지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16층에 사는 입주민들은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실제로 걸어서 올라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재택근무하고 싶겠네요. 정말. 16층에서 매일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하려면 정말 출근하기 전부터 피로감이 아주 쌓일 텐데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1층부터 10층까지는 우선 가게가 상가 건물이라고 하셨고 자,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끊기다 보면 10층에 방문하고 싶은 고객들도 못 갈 것 같거든요. 안 가고 말지라는 생각에 상가들도 거의 장사는 접었겠네요. 엘리베이터도 문제인데 일단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상가들은 장사를 당연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떤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상가들이 있을 텐데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상가 건물들은 다 철수를 했고 전기를 이 건물을 통째로 계약이라는 게 이게 모자 계약이라는 게 한국전력의 모자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건물은 상가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통째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전기를 끊어버리면은
전 건물에 전기가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건물은 전기가 지금 한전이 끊어버렸기 때문에 나가 있는 상태고 내 주거용 오피스텔은 한전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뭐 배려라고 할까요? 입주민들의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일단 전기를 지금 살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유예 기간을 한 10여일 줄 테니까 그 안에 어떤 해결 전기 요금을 달라라는 거죠. 한국전력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기 요금을 수납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기가 살아 있는데 이것도 계속 전기 요금이 체납되면은 한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쪽도 전기를 우리가 단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자 계약이라는 게 이런 거죠. 단체로 계약한다 이런 단체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도시가스는 개별 가구별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안 내면 우리 집만 가스가 끊기는 건데 이 오피스텔 특히 한 동 자체를 계약을 하다 보니까 뭐 몇 가구가 연체된 것들, 관리비가 안 낸 것들, 그리고 전기요금 연체된 거가 전체 전기 끊김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행히도 주거용은 지금 전기가 살아있는 건데 뭐 여기 이런 내용이 있네요. 대낮에 촛불을 켜고 장사하는 부동산 중개소. 뭐 콜라텍 사장이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사다리차를 부르는 사연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현장에 갔을 때 가장 그 인상적이고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일단 1층에 부동산 중개소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촛불을 켜고 당시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된 영업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아까 모자 계약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가 살아있는 곳이 한 곳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9층 콜라텍 영업을 하는 그곳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개별적으로 콜라텍 사장님께서 개별적으로 한전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기 요금을 한전 쪽에 잘 전기 요금을 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전기가 살아 있는 곳인데 문제는 이 엘리베이터가 전층에 다 끊겼기 때문에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뭐 술이라든지 뭐 음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안주거리 이런 것들을 9층까지 올려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끊겼기 때문에 사다리차를 불러서 지금 이게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끌어올리고 있었다는 거죠. 영업 중에 생긴 쓰레기가 있을 텐데 종량제 봉투에 담긴 100리터짜리 큰 그런 쓰레기도 사다리차로 이제 내리는 그런 상황이 당시에 취재를 갔을 때 연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참 저도 되게 희한한 광경이다 이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콜라텍 사장님께 좀 여쭤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데 9층까지 그럼 손님이 오시냐 물어봤더니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럼 손님은 오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여기서 10년 장사를 했기 때문에 안면을 보고서 100분 정도는 오신다. 장사는 하는데 엘리베이터로 그 사다리차로 쓰레기를 내리고 술과 음료, 안주거리들을 올리고 자기가 도대체 이런 지금 행위까지 해가면서 장사를 계속 해야 되겠냐 그렇게 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하소연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가 끊겨도 우리는 논다. 참 그런데 이렇게 전기가 끊긴 게 실제로 그럼 입주자들이 전기 요금을 다 체납했기 때문에 끊긴 건가요?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데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달 꼬박꼬박 전기를 냈다. 그런데 1억 원이 체납된 것을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입주민들의 어떤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오피스텔에 일전에 한번 살아봤던 적이 있는데 한 12만 원 정도를 관리비로 냈었거든요. 일단 내고 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알 수가 없고 당연히 관리소가 뭐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 요금이라든지 가스, 수도 요금 이런 것들 또는 뭐 일반 관리, 청소에 관련된 그런 요금들을 관리소가 알아서 잘 해주기를 그냥 바랄 뿐인 건데 입주민들은 사실 이 1억 원의 전기 요금이 체납된 영문을 모르는 것이고 근데 관리도 아까 원청과 하청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리단이란 게 있고 이 관리를 또 이 관리단이 용역 업체에게 관리를 또 맡겼더라고요. 이 둘의
이 둘 사이에서도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서로 주장은 뭐냐면 서로가 관리비를 착복했다. 우리도 왜 지금 1억 원이 체납된지 모르겠다. 네. 이 문제가 꼬이는 건데 저희는 중요한 것은 이제 입주민 입장에서 봐야 될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네. 뭐 관리 단위고 관리 용역 업체가 뭐 관리비를 어떻게 관리했던지 간에 그리고 네. 그 구조가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왜 전기가 끊겼냐, 왜 또는 가스나 수도 요금이 네.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았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1억 원이라는 돈이 진짜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아직 그거는 조사 중에 있는 거죠. 네, 서로 이제 관리하는 업체 양측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이미 이제 형사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이 문제는 저희가 밝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아마 법정에서 소송으로 아마 시비가 네.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입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기가 끊겨서 상가는 영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월세는 꼬박꼬박 나갈 네.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상가의 입주자들 영세 상인들은 매일매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뭐 11층에서 16층까지 입주자들은 어떤 거주자들은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상가 입주자들, 영세 사업자들 어떻게 됩니까? 피해 구제책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형사 고발이나 이런 좀 어떤 법정에서 어떤 시비가 좀 가려져야 될 문제인데 네. 사실 이 법정 소송이라는 게 사실 지리한 어떤 시간과의 싸움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일단 피해는 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내일도 모레도 피해는 단전 상태는 계속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문제는 이런 오피스텔 관리비가 아까 앞서 아파트 관리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피스텔 관리비라는 것 자체가 법 규정 자체가 너무 느슨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네. 이 해당 법을 찾아보니까 오피스텔 관리비는 이제 관리 단위, 관리비 사용 내역을 입주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요 정도로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보고할 의무가 있다. 요 정도로만 네. 좀 나와 있더라고요. 당연히 근데 사실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당연히 보고를 해야 네.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네. 처분이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처분이 고작이었습니다. 사실 100만 원이요? 네네. 그래서 관리비 수천만 원. 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억여 원의 전기요금이 체납됐지만 수천만 원의 관리비를 떼먹어도 100만 원만 네. 과태료 내면은 과태료 내고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소리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가 이게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오피스텔이 이게 법도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보통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 등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법을 적용받고 오피스텔은 건물이 조금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네. 법무부의 그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더라고요. 근데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는 규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느슨하게 되게 원론적인 어떤 수준으로밖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이 들겠네요. 1억 원 착복해서 100만 원 내면 되는 거니까요. 입주민들이 만약에 비리가 발생했을 네. 때 직접 나서서 네. 이번처럼 뭐 형사 고발이나 소송전으로 비화하기 전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꿀꺽 이렇게 해도 사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오피스텔이 유독 사각지대에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법상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 뭐라 그랬죠? 아까 뭐 집합건물법 얘기. 이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네. 제가 국토부에 취재를 했을 때는 그리고 강효진 기자가 법대 출신 아니신가요? 아니 저는 이제 역사교과 출신. 제가 잘못 알았네요. 네. 제가 취재 과정에서 이제 네. 국토교통부에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어떠냐라고 네. 물어봤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요즘에 뭐 아파트 난방비 비리다 해서 많이 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이렇기 때문에 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어떠냐 그랬더니 국토부에는 자기들은 잘 모른다. 자기들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 관리하는 주택법을 자기들이 소관 사항인데 네. 이것은 오피스텔은 법무부의 법무부 사항이고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집합건물법을 법무부 저희가 이제 이런
법 규정들을 법무부 또는 법령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 저희가 직접 찾아볼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봤더니 이건 집합 건물에 관련된 그런 법에 돼 있는데 네. 관리비의 사항은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되게 원론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아이고,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게 네.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책임을 지려는 모습보다는 우리 속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약간 무책임 모습이 좀 많이 아쉽네요. 그렇다고- 사실 이런 네. 뭐 실정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요. 예. 네.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도 사실 뭐 법이 느슨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오피스텔 들어갈 때 이게 법무부 소관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이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150세대 이상이 본인들의 소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세대가 낮을수록 사실 뭐라 그럴까요? 주거 비용이 적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오피스텔 들어가는 사람들 돈 많이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피스텔 관리비 사각지대에 대해서 강효진 기자가 좀 취재를 깊숙이 해봤는데 네. 취재 보니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낸 관리비를 네. 꼼꼼하게 챙길 책임이 저희한테도 직접 관리비를 내는 사람한테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중요한 것은 관리비를 냈으면 관리한 업체가 잘 관리를 해주면 되는 문제인 네. 거죠. 상식적인 맞아요. 차원에서. 그리고 모든 일을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이 네. 도대체 이 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기사를 썼을 때는 오피스텔 관리비는 눈먼 돈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이번 경우도 그렇지만 눈먼 돈입니다 사실. 네. 그러네요. 일단 내고 나면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네, 그건 모르겠어요. 이들이 착복을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데 가서 사실 뭐 이 돈을 가지고서 엉뚱한 데 사용을 하는지 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결책을 뭐 또는 법이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관리비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를 하도록 네. 정부에서 점점점 이 어떤 그 공개 내역을 세분화하고 좀 더 규제를 강화하고 네, 있는 그렇죠. 단계인데 이 네. 오피스텔 쪽은 전혀 어떤 쉽게 말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아파트 관리비는 대접을 받고 네. 오피스텔 관리비는 푸대접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게 어떤 법이라든지 네. 또 어떤 인식의 문제도 그렇고요. 빨리 좀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국에 이번 거는 제가 이제 한 케이스로 이렇게 좀 네. 취재를 한 것이지만 이렇게 영문도 알 수 없는 오피스텔 관리비 비리가 생겨나고 있는 전국에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마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예, 일이 저희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 소비자들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직접 거주를 하면서 김부선 배우분처럼 네, 네. 저희가 쌈딱이 돼야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지금까지 취재해 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응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것은 사실 너무 뭐 무리한 그런 요구인 것 같고요. 저희가 싸울 필요가 사실 제가 입주민이라도 네. 진작에 싸울 일이 아닌데 네. 싸움을 하게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 관리비를 이제 운영하는 쪽에서 제대로 좀 관리비를 운영해 주기를 바랄 뿐이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비리가 생겨났을 때는 뭔가 어떤 소비자들이 또는 입주민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호소할 수 있는 호소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와 통로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빨리 개선을 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정부에 의지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입주민들 그리고 영세 상인들이 직접 관리비 업체와 대면하고 막 싸우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정부의 어떤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효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플러스였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이슈 현장 다시 이어집니다.